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초안지 6번째 시간에는 항우가 군대를 몰고 가는 길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장군 송이를 죽이고 본인이 상장군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때 당시 유방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관중 지역으로 이제 출동을 했죠. 관중 땅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 왕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초나라 회왕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관중 지역으로는 이제 유방이 보내지게 되죠. 근데 한편 당시 이 초나라의 항우 군대는 임무가 뭐였습니까? 조나라 군대를 구원하라는 게 임무였습니다. 당시 조나라가 거록이라는 지역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진나라 군대에 쫓겨서 당시 거록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진나라 군대는 장한의 군대였고 장한의 부장 왕이라는 인물이 거록 땅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항우가 그 거록 지역에 조나라 구하러 가다가 자기 상관 송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뒷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이제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을 이제 항우가 송이 죽이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록 전투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7년이에요. 기원전 207년 유방은 서쪽으로 관중 땅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항우는 조나라 군대를 이제 구원하러 출동을 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항우가 상장군에 임명이 되면서 이 초나라 회왕이 항우 휘하에 당양군이라는 인물을 이제 임명을 해줘요. 당양군이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이름이 언급됐었는데 영포 또는 경포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군 이런 인물들을 항우 휘하에 장수로 이제 임명을 해주고 항우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거록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록 전투라는 걸 이제 벌리게 되는데 거록 전투, 거록 대전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항우의 이제 큰 전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초안지도 전개하면서 함께 한니발 이야기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한니발이 초안지보다 적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안지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니발 장군 스토리에서는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냐면 전쟁사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한니발 이야기, 서양사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니발 또는 알렉산드로스도 마찬가지고 이 고대 이 서양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 기록관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그 전투 현장의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복을 어떻게 하고 몇만이 기병이었고 어디를 치고 어떻게 돌아나갔고 이런 그 전황이 잘 그 그림으로 그려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투 장면을 설명해 드릴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제 서양사 볼 때에는. 그런데 이 동양사 사기에서 이 초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록 전투 경우 그냥 9번 싸워서 이겼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안지, 삼국지 이런 데에서는 그 소설적 요소를 이제 가미를 해서 전투 장면을 극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 정사 기록에는 그 전투 장면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안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 기반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우가 거록 지역으로 갔는데 자, 그럼 당시 이제 거록 지역 설명을 좀 할게요. 거록에는 조나라 군대가 포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왕 헐이라는 인물이 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장이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그다음에 장이의 친구 진여 이 두 인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이와 진여가 나중에 또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장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전국시대 위나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 그냥 빈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부잣집의 빈객으로 있다가 그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출중하고 덕을 갖추고 이제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렇게 리더의 역할도 했었던 인물인데 그 과정에서 진여라는 사람과 잘 밀접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해요. 진여도 인물이 또 좋은 인물이었어요. 이 둘이 처음에는 부자 관계의 연을 맺었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출생 연도를 서로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부자의 연을 맺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주 절친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스토리상 진여라는 인물이 장이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위나라가 망해요. 위나라가 망할 때 진여와 장이, 이 두 인물이 위나라의 주요 인물로 구분이 돼서 진나라에서 얘네 죽이려고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느 작은 마을에 이제 문지기 생활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을에 이제 뭐 그 관리가 진여를 트집 잡아서 패기 시작하는데, 진여가 거기 막 대들려고 하자 장이가 이런 하찮은 일에 대들다가 맞아 죽을 일 있는가? 우리가 서로 뜻을 뭉치지 않았는가? 큰 뜻을 위해 이 정도는 치욕은 참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얻어맞았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이후 진승 오광의 난이 진행될 때 진승 세력에 가담을 했었어요. 진승도 이 두 인물을 그래서 워낙 유명하고 인품이 뛰어나다고 소문을 들은 바가 있어서 진승도 이 둘의 의견을 막 들어주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장이와 진여의 이야기를 진승이 듣지 않아요. 이렇게 장이가 건의한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이와 진여가 또 진승을 떠나고, 결국에 나중에 이 장이와 진여가 조나라 건국에 큰 기여를 해서 조나라 왕을 세우고 조나라의 신하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 거록 지역에 포위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장이는 조방허를 모시고 거록성에 포위가 되어 있었고, 진여는 거록성의 이제 바깥 위쪽에 군대를 거느리고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록을 포위한 게 진나라 왕리라고 했었죠. 장한 장군의 부장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한 장군의 부장 왕리가 거록을 포위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리는 식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록성 안에 식량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면 쟤네가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연전을 펼쳤던 겁니다. 이 거록성 안에 있는 그 장이는 초조하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진여에게 빨리 군대를 몰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여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거느린 이 군대 숫자로는 도저히 진나라 왕리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여는 진여대로 상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 들어오지 않고, 그 포위되어 있는 장이는 바깥 상황을 모르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이가 너무 초조해서 사람 2명을 보내요. 장염이라는 사람하고 진석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진여한테 빨리 군대 몰고 와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여가 안 돼. 야, 도저히 그렇게 급하면 니네가 싸워봐. 그래서 장염하고 진석한테 군대를 줬대요. 이 인물이 이름이 장염인데, 이 장염과 진석이 군대를 몰고 나가서 진나라 군대와 충돌했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이제 겪었던 거예요. 한편 이렇게 진나라 군대에 조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되자 연나라 군대도 구원병이 온 거예요. 제나라에서도 구원병이 와서요, 각지에서 약 10개의 제후 세력들이 이 조나라 구하겠다고 거록 지역에 왔대요. 그런데 이 진나라 군대, 장한의 군대, 이 왕리의 군대가 워낙 막강해서 함부로 쳐들어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병이랍시고 왔는데 함부로 전투는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장인은 답답하죠. 그만큼 진나라 세력이 셌다는 거예요. 당시 이 장한 군대가 막강했어요. 그리고 이 제후 세력들은 겁먹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 하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이제 뒤늦게 온 겁니다. 하항우가 와서요, 박살내요. 항우의 군대가 거록 지역으로 올 때 강을 건너오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강 건널 때 타고 온 배들을요, 전부 다 물에 잠기게 합니다. 가라앉혀 빠뜨려 버렸대요.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밥 지어 먹는 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루 이런 것들도 다 깨뜨리고 박살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는 딱 사흘치 식량만 지니게 하고 밥 지어 먹을 솥 박살내고 그 다음에 돌아갈 배 물에 가라앉혀 버려버린 겁니다. 이걸 파부침주라고 해요. 솥을 깨고 그 다음에 배를 가라앉혔다, 배를 침몰시켰다, 이건데 이거는 뭐예요? 돌아가지 않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그래서 필사, 결사의 항전을 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파부침주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파부침주의 각오로 항우 군대가 왔는데 엄청 잘 싸웠다고 합니다. 총 9번을 싸워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그 다음에 장한 장군의 진나라 군대가 보급을 오지 못하도록 보급로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잘 싸웠다라고 합니다. 항우의 이 병사들은요, 일당 10의 기세로 싸웠다. 이런 기록이 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대가 굉장히 매우 용맹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군대들을 이제 대파했던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주요 장군들 중에 소각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소각이라는 장수도 항우 군대가 죽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섭간이라는 장수는요, 포로가 될 것 같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을 피우고 거기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리는 생포가 돼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전과를 항우 군대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조나라를 딱 구원하고 들어왔는데 다른 그 앞에 구원병으로 왔던 10개의 제후 세력들이 항우 밑에 기어 들어오고 엎드려 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항우의 위세가 등등하고 초나라 군대가 막강하고 일당 10의 기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후 세력들의 군대들이 항우 밑에 납작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후 세력들은 항우를 상장군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후 세력들을 항우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한 거예요. 제후 세력들이 항우 중심으로 뭉치게 됐고 일종의 연합군 형태인데 항우가 그 중에 제일 위에 가장 큰 상장군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록 전투에서 항우가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제후 세력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세력을 키운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7년인데 당시 그럼 이제 유방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이제 서쪽 지역으로 가고 있었죠. 관중 땅으로 군대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군대를 몰고 잘 들어가서 그 세력들을 귀합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또 싸움이 만만치 않아서 패배하고 군대를 물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쪽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지역에 팽월이라는 인물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나라와 싸우다가 그게 이제 전세가 여의치 않아서 또 군대를 물려서 율현이라는 지방으로 와서 또 율현 지방에 강무라는 사람의 세력을 또 복속시켜서 유방이 자기의 군대로 삼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서쪽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창읍이란 지역을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창읍이 곡창지대라서 진나라 군대도 열심히 수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창읍 지역도 제대로 또 정복을 하지 못해요. 이러면서 고양이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고양 지역에서 역이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이기라는 인물은 고양 지역의 뭐 관리였었던 것 같고요. 뭐 수문장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또 인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역이기라는 인물은 매우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였다라고 하고요.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역이기가 이제 유방의 사람이 됩니다. 이 역이기가 있는 고양 지역에 이 유방 군대가 왔을 때 역이기가 이 유방의 이 모습을 보고 와, 저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역이기가 이 고양 지역에 수문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역이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바로 이 유방이 이 패공이 가장 대인의 풍모를 갖고 있다. 장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이기가 이제 유방을 만나러 유방 진영에 들어갔는데 역이기가 들어갔을 때 하필 유방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발을 쭉 뻗고 이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발을 쭉 뻗고 두 여인으로부터 발을 닦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이기가 들어가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유방한테 절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목례만 꾸벅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방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무도한 진나라를 토벌하겠다고 하는 그대가 이렇게 비스듬히 걸터앉는 자세로 나 같은 장자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 될 일이오라며 유방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유방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옷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유방의 눈에도 역이기가 범상치 않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과를 받은 역이기가 이제 유방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진류 땅을 먼저 차지하시오. 자, 진류 땅은 당시 식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었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기가 진류를 먼저 차지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서진을 하시오, 이런 그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여기기를 광야군이라는 지위로 이렇게 모시게 되고, 여기기의 동생 역상이라는 인물을 이제 장수로 임명을 해서 진류를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봉 땅을 쳐들어갔는데 개봉은 또 함락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봉 포기하고 백마진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백마라는 곳은요, 황허강을 건널 때 주요한 그 포구 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진나라 군대와 싸워서 진나라 장수 양웅을 물리칩니다. 이 패배한 진나라 장수 양웅이 도망을 쳐서 평양이라는 땅으로 이제 갔대요. 이걸 알게 된 진나라 황제, 당시 진나라 황제가 진 2세 황제죠. 이 황제가 열받아서 사람을 보내서 양웅을 평양 땅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 잘린 목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한 거죠. 야, 이렇게 패배해서 도망치면 나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진나라 군대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아무튼 유방이 이렇게 전세도 좀 전과도 올리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이제 유방이 가는 곳이 환원이라는 지역입니다. 옛 한나라 땅이고 낙양의 동쪽으로 전략적 요충지인데 여기를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사기, 고조, 본기에 처음 장량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량과 함께 간다라고 나와요. 자, 이 장량, 한나라 고조, 이 유방에게 몹시 중요한 인물이죠. 초안지 유방의 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신하 장량. 자, 그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장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후 스토리 계속해서 전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